바쁘다는 사람 치고서 유튜브도 전혀 안 보고 친구랑 수다도 전혀 안 떨고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다 그거가 한단 말이에요. 논단 말이에요. 근데 바빠 하는 거는 실제 시간적으로 바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급하다. 할 일이 많은데 잘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너무 팩폭 떨어가지고 미안한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제가 어떤 강연을 갔더니 질문하시는 분이 자기 일하기가 너무 지쳤대요. 그만두고 싶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일을 너무 잘하고 싶대요. 근데 그만두고 싶대요. 근데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그 일이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이유에 따라서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일하기 싫은 이유는 너무 잘하고 싶으면 하기 싫어요. 그게 비단 다른 사람이 내게 압박을 준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상대방을 좀 만족시켜야 된다,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는 어떤 압박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잘할 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막 그런 거 있죠. 그다음 기준인 자체가 되게 높은 거죠. 이러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스트레스 되게 높이 올라가면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100페이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한 페이지 내지는 반 페이지만 해도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반 페이지, 한 페이지를 못하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팍 낮춰서 뭔가 시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하시는 게.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일수록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나중에 하든 빨리 하든 어차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막 머리카락 많이 빠질 거예요. 여드름 나고 막 장 트러블 나고. 그러니까 몸 망가지면 나중에 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기 싫은 일일수록 되게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 편하잖아요. 그냥 그날에 내 몫을 하는 거. 그 정도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압박감이 좀 내려가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좀 내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 싫은 이유는 이 일 전에 뭔가 엄청나게 달린 거예요. 10km를 뛰어야 되는데 처음에 빡 뛰면은 10km를 그만큼 막 전력 질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하라는 게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이렇게 균형 있게 잡아서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일이라는 것도 잠깐 하고 말 거 아닌데 여기서 내 영혼을 갈아엎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잘 분배해야 되거든요. 내가 최근에 되게 많이 애썼구나, 열심히 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일단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그래 열심히 했다, 갓생 살았다, 열심히 했다, 좀 쉬자 하고 좀 쉬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 많이 달려서 탈진된 거고 소진된 거기 때문에 휴식이 답입니다. 근데 쉬실 때에는 그냥 쉬시면 안 되고 영양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 번아웃 증후군 쉰다고 해서 막 게임 중독에 빠지면서 막 배달 음식에 빠지고 야식에 빠지고 요렇게 하면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괴감만 커지고 몸도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비타민 D하고 B 잘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좀 피하시고 밤에 드시는 건 좀 피하시고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나가서 햇빛 보고 운동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면서 충분히 쉬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전 맨날 놀아요. 맨날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늦잠 자고 저 되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제가 질문하죠. 근데요 그렇게 쉬실 때 마음도 쉬세요? 내가 해야 하는 일 마음에 이렇게 돌멩이 마냥 짓눌려 있지 않아요? 그거 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이 일과 쉼에 이 균형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일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잘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해야 되는데 몸은 쉬고 있지만 머리로는 계속 할 일을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짓눌려 있고 압박감에 막 긴장 상태로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호르몬은 내가 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일한다고 생각하죠.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 상태, 긴장 상태, 전쟁 상태로 몸이 자극하고 있다 보니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율신경계가 고장나버려 온몸이 아파지는 지경에 이른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면서 말도 못하게 고통받아요. 별 알 수 없는 질병에 평생 시달린다. 쉬어야 돼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근데 못 쉬는 거 병이에요. 워커홀릭이죠. 못 쉬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쉬고 싶다 말하면서도 쉬는 것보다 안 쉬고 뭘 하는 게 더 편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게 더 편하다고.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되게 심층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워라밸의 균형을 지킨다는 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반드시 쉰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요일적으로 정한다든지 시간을 정해서 밤 11시 이후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시간에는 정말 철저하게 내 머리까지 다 그 일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디에 이제 놀러 가서 쉬기로 했다 그러면 절대로 일거리를 가져가시면 안 돼. 절대 공부할 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냥 탱자탱자 놀아야 돼요. 내가 꼭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이 호르몬이 안정되게 유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일의 성과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쉴 때 딱 쉬고 할 때 딱 해야지 훨씬 더 집중도가 올라가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는 이 자극 추구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하던 일에 쉽게 질려요. ADHD도 약간 그렇죠. 새로운 것을 계속 접하고 싶어 해요. 거기서 이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던 일을 꾸준히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건 오히려 기질 중에 또 인내심하고 관련하는데, 인내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인내심처럼 어려움을 참아야 돼 막 이런 인내심이 아니라 보상이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가 인내심으로 분류되는데, 기질이거든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이게 낮은 사람은 내가 학교를 왜 다녀야 되지? 나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학교 그만 다녀야겠다. 자퇴. 뭐 이런 식이에요. 회사도 어떤 내가 의미가 없고 이걸 해야 되는 어떤 보상이나 이유가 없어? 그러면 난 안 해. 그래서 되게 직종도 잘 바뀔 수 있고, 자격추가 높아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재미와 의미, 보람 이런 거 없으면은 잘 못하겠는 거죠.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에게 많은 경험을 쌓고 또 다양한 어떤 안목들이 생기고 자기 마음이지 뭐. 근데 물론 이제 좀 책임지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조금 자녀들이나 뭐 배우자에게 안정적이지 못한 느낌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합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뭔가 망하고 파산한다면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고 재미있고 이런 걸 찾아서 살아야지, 건 참 좋은데 그러려면 능력이 따라야 돼. 능력이 안 되는데 자극 추구만 높아서 자극만 쫓는다 이러면 이제 계속 파산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신다면 능력을 키우시라. 정말로 좋아하는 거 하나 정도는 꾸준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하나 찾아서 그거 하나 가지고 있고 나머지 변두리는 계속 변화를 줘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일하기 싫은 이유는 적성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세상에 몇 명이나 적성에 맞는 일을 할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천직이다. 이건 정말 난 이거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덜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평생 사랑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지쳐요. 그 사람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좋아하는 일일수록 번아웃이 더 잘 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쉼이 없었거든.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일을 했거든요.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싶거든요. 그 일이 싫으면 일 끝났을 때 일 생각을 진짜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번아웃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적성에 안 맞아서 나는 이게 하기 싫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천직이라도 힘들 수는 있어. 세상에 누구나 다 적성에 100% 맞는 일을 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그때 강연 때 그 질문에 했던 답이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길래 종이를 딱 꺼내서 내가 여기를 그만뒀을 때 좋은 이유, 안 좋은 이유를 써라. 내지는 다녔을 때 좋은 이유, 안 좋은 이유를 써라. 했을 때 하나라도 더 써지는 곳으로 선택하면 된다. 우리가 100대 0으로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냥 51대 49예요. 이거는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걸으면 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도 길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경험적 자산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못할 정도로 적성이 안 맞아. 그만둘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내향인이야. 엄청나게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하고 힘든데 막 보험 설계사 못하겠죠. 못해. 근데 그만둬야 돼요. 거기 왜 그걸 다닙니까? 안 하면 돼요. 차라리 그냥 뭐 어디 동네에서 알바를 하세요. 그렇게까지 적성이 안 맞는 걸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적성도 물론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울하면 일하기 싫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학생이라면 학교 못 갈 거고요. 직장이라면 무단결근도 좀 할 거고요. 조퇴나 뭐 거짓말 좀 몇 번 칠 겁니다. 장래가 몇 번 일어났겠죠. 되게 힘들어요, 일하기. 요거는
내가 너무 게을러. 나 너무 의지가 약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좀 병에 걸렸구나.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약 드세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하기 어려워요. 한 번 걸린 사람은 고혈압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영양도 많이 신경 써서 드셔야 되고 운동하는 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잘하지도 말고 많이 하지도 말고 잔잔바리 기본만 유지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우울을 좀 관리하셔야 돼요. 즐거운 일을 하세요. 그리고 어디다 마음을 터놓고 좀 소통하면서 지지도 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약 먹으면서 호르몬 조절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에이 이겨내야지 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 생물학적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의학적 도움을 받으시면 한결 좋아집니다. 이건 저의 이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너무 바쁜 건 약간의 무능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오씨 여러분들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저는 제가 되게 바쁘다라고 말하고 살았거든요. 실제로도 바빴고. 근데 지금은 아니 바쁘죠. 아니 안 바빠요. 저 시간 많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진짜로 너무너무 바쁘다는 건 시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뜻이고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뭐는 하고 뭐는 안 해야 되는지 구분을 잘 못한다는 뜻이고요.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력이 살짝 떨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 바쁘려면 바쁘겠죠. 삼성 이재용 회장이 바쁘지 그럼 안 바빠요? 당연히 바쁜 사람도 있지만 평범하게 돈 벌고 가정생활하고 사는 사람 중에 막 미친 듯이 바빠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냥 날밤 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삶이 정리가 좀 안 된 거예요. 책상에 놓을 데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내 인생이 그런 거야. 뭔가 쉼표가 없는 인생. 그리고 사실 바쁘다는 건 내 마음이 조급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나는 못하잖아. 난 부족하잖아. 난 많이 노력해야 되잖아. 이렇게 좀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항상 쫓기다 보니까 실제로는 시간이 있어서 수다도 막 몇 시간씩 떨고 유튜브도 몇 시간씩 보면서도 나는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는. 바쁘다는 사람 치고서 유튜브도 전혀 안 보고 친구랑 수다도 전혀 안 떨고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다 그거가 한단 말이에요. 논단 말이에요. 근데 바빠 하는 거는 실제 시간적으로 바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급하다. 할 일이 많은데 잘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안해요. 너무 팩폭 떨어가지고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바빠서 힘들다면 삶을 한번 정리해보자. 더러운 책상을 정리하듯이. 자, 이렇게 해서 하기 싫은 일 그만두든 계속하시던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은 인생 다 거기서 거기다. 일을 바꾸거나 이렇게 그만둔다고 해서 나한테 쨍한 햇빛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디 가서 뭘 하든 다 고만고만하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몫을 다 하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